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전략이 과연 타당할까? 현금을 가지고 레버리지 ETF를 리밸런싱, 현금 리밸런싱 혹은 한 배짜리, 두 배짜리, 세 배짜리 ETF를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며 레버리지를 장투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 댓글도 달고 이 클로드 세넌, 이 얘기한 균형복원 포트폴리오, 그 세넌의 도깨비론,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그죠? 세넌의 도깨비론의 짝퉁 버전인데, 정작 그 이론을 만들어낸 클로드 세넌은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자, 실제로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클로드 세넌 당신은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거두고 있냐고. 그 세넌이 답변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세금과 수수료를 감당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세넌이 투자하던 1950년에서 1980년대 초기에는 아직 401k와 IRA, 로스 IRA, 그 퇴직연금이고 개인퇴직 계정이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었거든요. 레이건 시절에 도입됐습니다. 그죠? 공적연금이 고갈되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과세이용 계좌가 출현했다면 세넌은 당연히 그 과세이용 계좌에서 그 전략을 실행했겠죠.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즉 일반 계좌에서 매도 시 비용과 세금이 발생하는 이런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균형복원 포트폴리오, 이 FM 버전이든 짝퉁 버전이든 그런 전략을 실행하면 비용과 세금으로 자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해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전략에 따라 기계적 리밸런싱도 쉽지 않습니다. 그 밴드 리밸런싱을 한다면 또 매일 자산 변화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매매로 이런 리밸런싱을 한다고 해도 이런 리밸런싱 전략 같은 거는 로직 찾아보면 구글의 로직 찾아보면 많거든요. 이렇게 알고리즘 매매로 리밸런싱을 한다고 해도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그 손익의 비대칭성이 또 증가하면 그런 공포에 결국 손매매로 자기가 그 손매매로 전략에 개입해 가지고 전략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클로드 세넌은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식의 이런 정성적 평가인 가치 투자로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 포트폴리오 중에, 세넌의 포트폴리오 중에 텔러다인, 반도체 제조회사죠. 텔러다인이 비중의 81%였어요. 그리고 휴렛 패커드하고 모토로라, 요 세 개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비중이 98%입니다. 몰빵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요 기간 동안 1950년에서 1980년 초까지 세넌의 수익률이 연 28% 정도 됐거든요. 워렌 버핏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경영진과 장시간 면담을 하고 텔러다인에서는 이사까지 역임을 했어요. 이 피터 린치식의 방식이죠. 그죠? 기업 방문하고 경영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정작 균형복원 포트폴리오의 이 이론만을 이렇게 제공하고 그 클로드 세넌 자신은 이런 전통적 가치 투자로 자산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사고 팔고 하는 리밸런싱이 아닌 그냥 바이 앤 홀드였어요. 30년 이상 그냥 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모델의 원조는 그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데 클로드 세넌에 비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만고만한 지적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그 짝퉁 버전을 흉내내는 게 새삼 신기하다. 그래서 하고 싶다면 ISA 같은 과세형 계좌에서 해라. ISA에서는 레버리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 계좌하고 과세형 계좌에서 리밸런싱을 할 때 향후 이제 자산 총액 차이가 어떻게 날까? 이 시뮬레이션 설계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최초 자산은 1억이고 CAGR은 10%. 자,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0%로 할게요. 자, 연 1회 리밸런싱을 하는데 전체 자산에 이제 어떻게든 매도는 발생합니다. 그게 리밸런싱을 위한 매도든 조정장에서 공포 매도든 아무튼 한번 이렇게 리밸런싱을 할 때 전체 자산의 10%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연금 계좌는 과세이연이 되고 미국 직투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50년 후 최종 자산은 어떻게 될까? 엑셀 시트로 가볼까요? 자, CAGR은 10%입니다. 초기 투하 자금은 1억입니다. 10%, CAGR 10%. 그러면 이제 연 1회 매도가 발생하는데 매도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전체 자산의 10%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럼 세금은 이렇게 되죠. 250만원 공제 받는다면 이게 운용자산이 커지면 이 기본공제도 효과가 미미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계좌에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운용자산 규모가 작거나 안 그러면 세금을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세금을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내본 적이 있으면 일반 계좌에서 이렇게 잦은 매매를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최종 자산은 연금계좌에서 엑스포넨셜 30년 해가지고 17억이고 미국 식수는 9억 5천입니다. 그죠? 차익은 요만큼 차이 나고, 자, 그리고 이 세금이 30년 동안 세금이 CAGR에서 2%를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수익이 요만큼 차이 나고 연금 수익에 비교해 봤을 때 미국 수익은 5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50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요만큼 차이가 나네요. 역시 50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국 수익은 연금 수익에 비해서 35%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를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 CAGR은 20%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운용자산 규모는 더 차이가 나죠. 그죠? 230억이고 120억이네요. 50년 투자했을 때 이제 CAGR에 3%를 빼앗아가 버리네요. 그죠? 세금이. 그래서 수익으로 누리는 거는 연금 수익에 비교해 봤을 때 33%밖에 수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세금이 이렇게 여러분의 자산을 정식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늘 하던 얘기입니다. 그죠?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존 보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의 그런 스승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의 정식이란 운용자산, 그리고 수익률, 엑스포넨셜 시간입니다. 그죠? 이 중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시간이며, 엔트로피처럼 비가역적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레버리지란 시간의 이런 연구함을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함에 운용자산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행위죠.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요. 그죠? 젊은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는 시간인데, 오히려 이런 시간을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함으로 운용자산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인생만사 그런 조급하면은 그 결과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스토크라이머, 당신은 레버리지도 하고 해외 선물도 하고 개별주 다 한다면서 왜 남한테는 그 좋은 걸 하지 말라고 하느냐? 좋은 게 아니죠. 술, 담배를 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 술, 담배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노력, 가성비에 비해서 뭐 결과도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리한 전선에서 우세한 적군과 싸우면 안 되겠죠. 손자병법의 대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란체스터 전략과 이 과세형 계좌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란체스터 전략이 뭐냐? 자, 개활지에서 사방이 탁 트인 이런 개활지에서 전열 보병으로 이제 당신과 적군이 전투를 합니다. 18세기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죠? 나 한 방 쏘고 적군 한 방 쏘고, 아군은 200명이고 적군은 100명입니다. 무기는 이제 구식 머스킷 소총입니다. 그래서 나 한 방 쏘고 적군 한 방 쏘면 아군의 생존자는 100명이겠죠. 자, 이런 개활지 전투입니다. 개활지 전투. 미국 독립군, 영국군이네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서로 한 방씩 쏘고 그런 전투를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미련한 전투를 했느냐? 뭐 그 당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 청나라 아편 전쟁 당시에 영국군 전열보병 4,000명이 청나라 군대 8만 명을 괴멸시킵니다. 그 당시는 아주 우수한 전략이었어요. 자, 란체스터 전략이 뭐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미분방정식으로 바라보는 요런 전투의 결과입니다. 자, 란체스터 제1법칙은 냉병기 선형 전투입니다. 요런 전투예요. 물론 이 머스킷 소총은 열병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한 방씩 주고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군이 5명이고 적군이 3명이면 살아남은 아군의 수는 2명이겠죠. 자, 란체스터 제2법칙은 이제 진화된 열병기가 동원되는 개활지, 공중전, 2, 3차원 전장이네요. 자, 아군 홈팀입니다. 전투기 5개. 적군은 에너미, 전투기 3대. 그럼 생존 전투기는 5 빼기 3, 2대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경우는 전력 차이의 제곱만큼 그 전력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해가지고 2의 제곱, 4대, 이 전투기가 2대가 아니라 4대가 살아남게 됩니다.
아래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자면, 자, 시간의 변화에 따른 홈팀의 생존자 수는 적군 죽은 놈만큼이겠죠. 그리고 역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적군의 생존자 수는 아군 죽은 것만큼입니다. 그죠? 그래서 DT에 관해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간관계상 뭐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 안 보실 테니까 시간관계상 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란체스터 전략을 응용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열세인 개인이 성자가 되려면, 자, 기관과 개인이 다툽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도 이제 적군이 되어서 다툽니다. 초과 수익을 다투는 입장에서 개인과 개인 역시 경쟁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장기 보유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참여자 모두가 파지티브 썸이에요.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제로섬 게임이죠. 내 초과 수익은 남의 손실이고 내 손실은 남의 알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복잡 게임인 주식시장에서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개인은. 그죠? 이 기관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열세인 전장은 피하고 우세인 전장에서만 싸우면 되겠죠.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라고. 일반 계좌에서 투자라고. 그죠? 그래서 개인은 언제든지 도망가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세인 전장에서만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자, 일반 계좌에서 기관과 국가는 적군입니다. 이 비용과 세금으로 내 자산을 약탈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과세 이용 계좌에서 기관과 국가는 나의 편입니다. 기관은 운영보수 깎아주고 국가는 세액 공제해주고 과세연 해주면서 돈을 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장기간 동맹 세력이 됩니다. 자,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있겠는가? As good as it gets입니다. 자, 그러면 불리한 전선에서 싸우는 2021년 동학개미 수익률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2%네요.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은 31%네요. 기관은 2.2%네요. 자, 요 기간 동안 그냥 인덱스에 묻어놨다면 수익률이 이렇게 됩니다. SPY, QQQ, 코스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 요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열세인 전장은 피하고 우세인 전장에서만 싸우라. 자,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